안녕하세요. 텍스소프트 3D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최재철입니다. 흡스 AI 소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흡스 AI에 대한 제품 정보 소개, 즉 우리말 쇼케이스입니다. 3D CAD 데이터의 AI, 즉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 활용 업무 플로우를 획기적으로 변환시켜보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시간은 약 5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진행 순서는 저희 회사 텍섭3D를 간단히 소개하고요. 흡스 AI라는 제품이 탄생한 배경과 개요, 그리고 데모 FAQ입니다. 추가 질문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답해드리겠고요. 메일을 보내시면 follow-up 해드리겠습니다. 텍섭 3D는 CAD/CAM, CAE 데이터에 대한 변환이나 컴퓨터 시각화, 해석을 위한 툴킷, 즉 API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30년 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오레곤주의 밴드에 있으며 직원 수는 약 170명,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의 로컬 거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업 이념은 하이엔드 3D 그래픽 기술을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로 고객에 공급해서 고객이 쉽게 단기간에 3D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흡수 AI도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AI를 활용하여 고객 여러분의 솔루션이 한 단계 레벨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부터 저희 텍섭 3D의 개발 툴킷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 고객입니다. 대기업 내부 솔루션 용도로 스페이스X나 보잉, 포드, 삼성 같은 대기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AI는 이미 뉴럴 컨셉이라든가 클라우드 NC, 지오메트리, 오픈 텍스트 같은 AI 솔루션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 툴킷에 대한 고객입니다. 또한 CAE, CAD, CAM, 메트로로지, PLM, 뷰어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성공 사례로 많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남녀노소 나노 바나나를 끼고 사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AI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챌린징 이슈입니다. AI가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분이나 저희도 해당 기술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파라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받은 고객 설문에도 향후 기술 테마로 AI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3D 데이터 관련한 AI, 머신러닝 유즈 케이스입니다. 먼저 대체 모델, 즉 서러게이트 모델을 통해 복잡한 모델의 CA 해석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부품 분류나 유사성을 찾는 데도 사용되며 이는 CPQ, 즉 견적 자동 작성 같은 다양한 워크플로우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강화 학습으로 비전 기능을 갖춘 자율 시스템, 로봇 구동의 용도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조 과정 자동화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공 패스의 자동 생성 기술은 영국의 클라우드 NC라는 회사에서 실용화되어서 두 달 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흡스 서밋에서 흡스 익스체인지를 활용한 AI 고객 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외에 생성형 설계 또는 자동 설계에 활용되거나 또는 3D 동영상 자동 제작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완전히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인데요. 현재 매달 10,000편 이상의 새로운 머신러닝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솔루션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새로운 공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머신러닝은 데이터 과학이 주도하는 시대임을 의미하는데요. 즉 전통적인 프로그램 코딩 방식이 아닌 빅데이터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 준비, 변환을 거쳐 머신러닝과 연결한 후 데이터 유형, 매개 변수, 아키텍처 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수차례 반복 실험을 실행한 후 결론에 도달하는 실험과학, 즉 엠피리컬 엔지니어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차원 캐드 데이터의 블로킹 이슈입니다. AI는 인풋 블랙박스 처리, 아웃풋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3차원 캐드 데이터 처리는 텍스트나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캐드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다중모달이고 계약적 형상이나 토폴로지, 메타데이터 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리트 표현이나 연속적 표현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모델화 처리가 복잡합니다. 게다가 라벨링되거나 분류된 CAD의 대규모 데이터셋은 대규모로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3D 데이터는 설계 도면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풋 기술을 해결할 전용 툴킷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흡수 A는 유감스럽게도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프롬프트 몇 줄 넣으면 캐드 데이터나 소스 코드를 만들어주는 AI 솔루션은 아닙니다. 흡수 AI를 정의하면 3D 캐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모델 기반의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캐드를 다루는 개발자나 3D와 관련성은 없지만 머신러닝 데이터 전문가를 위하여 CAD와 머신러닝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 브릿지 역할을 하는 솔루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툴의 모듈은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CAD 액세스, CAD 인코드, 데이터셋 프레퍼레이션, 프리빌트, 머신러닝 아키텍처, 플로우 매니저, 스토리지 로거,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각 모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AD 액세스는 흡수 익스체인지의 파이썬 래퍼로 CAD 데이터 액세스를 통해서 30종 이상의 다양한 포맷, 즉 카티아, NX, 크레오 파일 등 다양한 CAD 파일을 읽어서 지오메트리, 토폴로지, 어셈블리, 트리 등을 파이썬 인터페이스로 추출할 수 있게 합니다. 즉 CAD 액세스는 머신러닝의 출발입니다. 다음은 CAD 인코딩입니다. CAD 인코딩은 왼쪽 CAD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운데와 같이 토폴로지는 그래프 구조로 지오메트리는 샘플링 포인트로 인코딩, 즉 임베딩을 하여 오른쪽 텐서, 즉 다차원 배열 형식의 뉴메리컬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셋 준비 모듈입니다. 머신러닝 시스템을 개발할 때 수십, 수백만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요. 3D CAD로 된 빅데이터에 대한 필터링, 분포의 분석, 데이터 분할, 시각화를 몇 줄의 파이썬 코드만으로 자동화하는 기능입니다. CAD 파일을 가져오고 인코딩하고 필터링하고 정리해 주는데요. 따라서 데이터셋의 분포를 분석하거나 학습용이나 검증용, 테스트용으로 데이터셋을 분할하는 작업도 스프레드시트에서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듯이 매우 쉽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빌트 머신러닝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바로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구축된 머신러닝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즉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초심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제공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자동 파트 분류를 위해서는 B랩 지오메트리와 토폴로지의 커플링에 CGN, 그래프 컨버리션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학습이 필요하고 제조 피처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전환 학습 접근법을 활용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16만 개의 가상 부품을 미리 학습시켜 놓았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머신러닝 모델은 기본 설정 상태에서 약
80%의 정확도를 보이며 특정 용도에 맞게 추가로 교육시켜서 미세 조정을 거치면 실 업무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할 아키텍처도 예를 들어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든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매니저 모듈입니다. 수많은 학습용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한다면 파이터치 같은 데이터 파이프라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플로우 매니저는 단계별로 태스크를 정의하고 태스크와 데이터를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관리하여 반복 처리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실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스토리지와 로거 모듈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트라이 앤드 에러가 필요합니다. 파이프라인 전체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각 스텝마다 자동 저장하고 로그를 남겨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실험을 리플레이하며 며칠 전 또는 몇 달 전 테스트한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화 모듈인데요. 3D 그리고 그래프 또는 도표 등 데이터 플롯 등의 시각화로 실험 분석을 도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처리되는 데이터는 텐서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래픽 데이터로는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AI에게 무엇을 학습시키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건가를 본질적인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모에 앞서서 오늘 설명하는 흡수 AI의 모든 내용은 저희 온라인 매뉴얼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흡수 AI의 개요나 설치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튜토리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불편하신 분은 번역 기능으로 보시면 한국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텍스트 번역이기 때문에 뭐 아키텍처를 건축으로 번역한다든가 좀 이상한 측면은 있습니다. 음, 특히 기초적인 CAD 데이터 개요부터 B랩에 대한 개념 등 CAD 관련 지식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CAD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뉴럴 네트워크이나 이런 파이터치 그리고 로스 펑션 등 머신 러닝의 기본적인 지식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I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 저희 매뉴얼을 참고하시기를 강추합니다. 이제 7가지 모듈을 리뷰하면서 데모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흡스 AI CAD 억세스인데요. 이 모듈은 기존의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한 핵심 요소입니다. 즉, 파이썬 바인딩으로 3D CAD 데이터를 파이썬 코드로 직접 불러올 수 있고 변환 작업이나 추출 작업들을 파이썬 스크립트로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3D 모델 특유의 복잡한 구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 프로그램으로 코딩하거나 데이터를 파싱하던 종래의 작업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듈은 CAD 인코드인데요. 3D 모델 데이터가 머신러닝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임베딩, 즉 인풋을 위한 수치화 과정이 필요한데 3D CAD 데이터를 텐서나 매트릭스로 만드는 기능이 CAD 인코드입니다. 저희가 지난 30년간 CAD 데이터 추출 및 변환 기능을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머신러닝용 변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CAD 인코딩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설명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3D 모델, 가운데는 토폴로지 인코더, 오른쪽에는 지오메트리 인코더를 표현합니다. 먼저 지오메트리란 3차원 공간 내의 개체의 실제적인 수학적 형상과 위치 데이터로 포인트 좌표, 페이스 정보, 에어리어 등이고요.
토폴로지는 지오메트리에 개념적으로 대응하도록 연결 관계를 의미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들이 인접한가, 어떤 엣지가 면에 둘러싸여 있는가 등입니다. CAD 액세스 CAD 인코더는 3D 모델을 머신 러닝용 텐서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데이터가 텐서화되면 파이썬 터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데모 환경은 미니콘다 파이썬 설치가 필요하고요. 엔비디아 GPU 사용 시는 쿠다 설치가 필요합니다. 주피터 랩을 실행하면 주피터 노트북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콘다에 수반되는 머신러닝을 위한 대표적인 UI입니다. 데이터 결과를 인터랙티브하게 시각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편리합니다. 여기서 노트북은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라 구글 노트북 LM처럼 자료를 기록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세스 인코드 데모입니다. 먼저 파이썬 코드로 라이선스를 체크하고 3D CAD 파일을 오픈합니다. 3D 모델이 화면에 표시되는데요. URL을 통해서 새 탭에서 열 수도 있고 주피터 노트북 화면에 인라인 모드로 놓고 직접 모델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흡수 로더를 인스탄스화하고 이어서 B랩 인코더 모듈을 초기화합니다. B랩 인코더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초적인 처리가 바로 토폴로지, 즉 위상구조 변환입니다. 3D 모델 페이스 면들의 상호 연결 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변환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모든 면의 관계를 머신러닝이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태로 변환시키는데요. 노트북에서 그래프를 인터랙티브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 번호 9번을 지정하면 이 면과 맞닿아 있는 인접면 8번, 10번, 20번 등을 보여주고 특정 색으로 하이라이트하면 토폴로지 연결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3D 모델의 구조가 어떻게 그래프 형태로 변환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정한 어떤 두 개의 면을 선택해서 두 평면에 대한 거리를 히스토그램으로 인코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인트 10개로 5개 분포로 표시해라 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이 이해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 즉 수치적 분표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어, 사람 인식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머신이 처리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평면에 대한 각도 히스토그램도 인코딩할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 10개를 4개 분포로 지정했습니다. 접촉 각도가 여러 개라면 복수 분포 형태로 표현되겠지만 지금처럼 하나뿐이라면 단일 값의 분포로 확인되겠습니다. 이 히스토그램 정보는 3D 모델의 기하학적 특징을 통계적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런 동일한 처리를 다른 페어링 면에도 반복하면 거리나 각도 등 분포 히스토그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통면은 평면과 여러 개의 거리와 각도를 갖기 때문에 그 분포가 넓게 표시되고요. 마찬가지 각도도 넓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토폴로지를 인코딩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흡수 플로우 매니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플로우의 자동 편성을 담당하는데요. 한 10개나 20개 캐드 파일이 아니라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과 자동화입니다. 흡수 익스체인지는 30종 이상의 캐드 포맷을 단일 라이브러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별도로 필터링하여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어떤 캐드 데이터라도 그대로 대량으로 불러와서 머신러닝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플로우 매니저가 담당하는데요. 플로우 매니저는 데이터의 추출, 인코딩, 저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정의하고 이를 자동으로 조화롭게 실행합니다. 또한 멀티 프로세싱 기반의 병렬 처리를 활용하여 데이터 추출뿐 아니라 인코딩된 데이터를 자동 저장합니다. 그 결과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도 메모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이 바로 레이지 로딩, 즉 지연 로딩입니다. 이 모듈은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인코딩 결과가 생성되는 즉시 디스크에 직접 기록합니다. 그리고 처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통합하여 머신러닝용 통합 데이터셋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하여 개별 캐드 파일을 일일이 처리할 필요가 없고 CPU와 메모리에 모두 부담이 적은 컴팩트하고 최적화된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데모는 스텝 파일 101개를 일괄 입력 처리하여 자동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제조에 필요한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플로우 매니저 데모입니다. 흡스 AI의 플로우 매니저를 사용하면 최적화된 스토리지 구조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겠습니다. 흡수로더, 비랩 인코더, 데이터셋 익스플로러, 데이터 스토리지 등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스키마 빌더로 데이터 구조를 세팅합니다. 소스 디렉토리를 지정하고요. CAD 스키마는 추출하려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이름, 위치, 그룹 구성도를 정하여 향후 데이터를 정확하게 병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로에는 두 가지 입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태스크가 바로 gather files, 파일 수집이라는 작업으로 처리할 데이터 소스가 뭔지, 그리고 어떤 CAD 포맷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지정해 줍니다. 이어지는 데이터는 인코드 매니팩처링 데이터, 제조 데이터 인코딩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 할지를 지정합니다. 앞에서 만든 데이터셋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 연결해 가지고 제조용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괄 입력된 CAD 파일을 CAD 로더로 열고 B랩 인코더를 활용해서 그래프 형태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소재 타입이나 가공 카테고리 같은 정보를 추가합니다. 필요하다면 코멘트나 사용자 정의 속성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모두 순수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만든 인코더나 외부 라이브러리를 자유롭게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gather files, 그 다음에 인코드 매니팩처링 데이터 이 두 가지 작업을 정의하면 이미 병렬 처리의 전체 구조가 갖춰진 것입니다. 어, 프로세스 수를 11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 모든 처리는
플로우 매니저가 자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인코딩 작업은 병렬 처리 방식으로 실행되고 CPU 코어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플로우 매니저는 세 가지 작업, CAD 파일 액세스, 데이터 인코드, 익스포트를 수행하는데요. 처리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어떤 파일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려줍니다. 이 데모의 경우는 하나의 폴더에서 101개의 파일을 감지해서 12개 프로세스로 구성된 프로세스 풀에서 병렬로 실행합니다. 모든 처리는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레스 바가 표시되며 인코딩이 끝나면 결과를 자동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생성하게 됩니다. 101개의 파일, 스텝 파일 처리하는데 197.8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파일의 적합도나 복합도나 시각화 자료를 생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리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화 처리를 생략하면 처리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집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데이터셋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출, 인코딩된 정보는 파일 단위 또는 그룹 단위로 정리되어 상세 내용을 쿼리를 실행해서 특정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통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인 머신러닝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분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 중에 60%는 학습용, 20%는 검증용, 나머지 20%는 테스트용 등으로 자동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가공 카테고리나 소재 타입을 기준으로 한 계층화 분할을 적용하면 편향이 적고 균형 잡힌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별 분포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소재 데이터의 구성 분포를 직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셋 뷰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 타입이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인 파일만 보여줄 것을 지정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파일 목록을 보여주고 자동 생성된 이미지 그리드로 시각화 표시도 가능합니다. 표시할 파일 수 역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수만 건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셋도 일부분만 추출하여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흡수 AI는 대규모 데이터 마이닝과 시각화를 효율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흡수 AI를 활용한 머신러닝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흡수 AI는 두 가지 주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프 분류이고, 둘째는 그래프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이 두 아키텍처는 모두 그래프 신경망의 대표적인 구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요에서 설명한 것처럼 캐드의 토폴로지는 그래프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 그래프를 신경망으로 학습시켜 제조 피처를 검출하거나 자동 파트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머신러닝 학습과 추론 데모를 보겠습니다. 대량 파일을 입력해서 데이터셋을 만들면 학습을 수행하고 자체 검증, 자체 테스트까지 끝낸 후 처음 접하는 캐드 데이터가 무슨 부품인지를 추론해내는 데모입니다. 흡수 AI는 파이터치와 직접 연결되는 학습용 모듈, 즉 플로우 트레이너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듈에는 학습, 검증, 테스트를 실행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 분류 작업을 인스턴스하고 데이터셋을 입력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더가 라벨을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분할합니다. 4,546개 데이터를 분할해서 3,637개는 학습에 사용하고 443개는 검증에 나머지 466개는 자기평가에 사용합니다. 이어서 플로우 트레이너 오브젝트를 정의하고요.
CPU 또는 GPU에서 학습을 실행합니다. 단 한 줄 코드 flow trainer.c train이라는 어, 어, 명령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모든 학습이 시작됩니다. 현재 맥스 에포크를 10으로 줬는데 에포크는 반복 횟수를 의미하고요. 에포크가 많아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확도가 높아지고 적으면 그 반대인데 역으로 너무 많아도 오버피팅이라고 과적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포크는 튜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습 처리가 끝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학습이나 검증 단계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겨놓은 아까 마지막 466개의 3D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이 종료된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합니다. 그 결과 이번 모델은 89%의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3D 파일에 대한 추론, 인퍼런스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플로우 인퍼런스를 인스턴스화해서 사용합니다. 45개 부품 종류로 분류하는 것으로 라벨을 지정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추론 단계에 입력 데이터는 그냥 단지 순수 CAD 파일이라는 겁니다. 플로우 인퍼런스는 학습 시 사용했던 인코딩 방식을 자동으로 재현하여 이에 따라 학습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론을 수행합니다. 5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추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리 시간, 추론 시간, 검출된 피처 정보, 각 예측한 신뢰도가 포함됩니다. 결과로 데이터는 너트, 베어링, 기아, 파이프 조인트, 콜레트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CPU를 사용한 경우지만 빠르게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GPU를 사용하면 속도를 더욱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드웨어 퍼포먼스의 추론 정확도가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CAD 파일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머시닝 피처를 추론해주는 프리트레인드 애플리케이션 데모입니다. 16만 개의 CAD 파일을 사용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머시닝 피처, 가공 피처를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나 포켓, 필레트, 챔퍼 등 다양한 가공 피처를 정확하게 인식해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어서 학습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CAD 파일을 사용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니스트,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공개한 데이터인데요. 이것을 처음 접하는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머시닝 피처를 정확하게 추론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된 머신 러닝 모델이 처음 보는 데이터에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검출 정확도는 사용된 데이터와 모델의 품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서 흡수 AI가 3D 모델 형상에 대해 실제로 지능적인 인식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데모하고 유사한 튜토리얼은 5번 Inferring Feature Using CAD as Input에 있습니다. 네, 기존 CAD 데이터의 활용 방식은 특히 피처 레코그니션이나 유사품 검색 등에 있어서는 일단 룰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코딩으로 실천을 했지만 문제점으로는 복잡한 형상이나 케이스가 처리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흡수 AI는 대량의 CAD 데이터를 합숙시켜서 처음 보는 CAD 모델이라도 자동으로 형상을 추론하는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처 레코그니션의 향상은 물론 형상 기반의 고정밀 유사품 검색, 대규모 부품의 자동 분류, 자동 태깅 등 기존 방식으로는 어려운 작업들도 정확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데모를 마치겠고요. 저희 오늘 데모 소스는 텍섭3D GitHub에 들어가시면 오늘 데모를 한 주피터 노트북 데모 소스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흡스 AI 이벨리에이션 안내입니다. 현재 저희 제품은 프리리리즈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평가 라이선스를 신청하시면 이벨리에이션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Q&A 시간인데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FAQ, 자주 저희가 접하는 질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FAQ는 지난달 유럽과 미국에서 그 흡스 AI 웨비나에서 질문을 모은 것으로요. 여러분께 참고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OS가 기본적으로 문제 없다면 저희 애플리케이션은 저희 SDK는 작동을 합니다. 물론 사양이 좋으면 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CPU의 경우에는 사양에 따라서 스피드가 좌우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건은 GPU인데요. 데이터가 크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GPU 사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지원하고 있는 GPU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현재는 엔비디아만 지원이 됩니다. 학습은 CPU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엔비디아를 탑재하시면 대용량의 파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흡스 AI는 흡스 익스체인지가 없어도 가능한가? 입니다. 흡스 AI와 흡스 익스체인지는 별도 라이선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프리 버전 패키지에는 흡스 익스체인지 DL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겠지만 향후에 정식 릴리즈가 돼가지고 정식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흡스 익스체인지를 별도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솔리드는 아니지만 서피스 모델이 가능한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쉘과 같은 솔리드 형태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넙스 공면을 지원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넙스 공면은 별도 형태의 수치 데이터로 변환되기 때문에 현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메쉬 모델은 언제 대응하나요? 입니다. 현재 6개월 이내에 있는 단기 지원 계획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B랩에 포함된 설계 의도나 자동화 정보가 우선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메쉬 데이터는 B랩에 비해서는 훨씬 용이한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유저가 디파인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향후 메쉬 모델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분류에 따라 지오메트리 외에 레이어, 카테고리, 커스텀 속성 등 메타데이터는 대응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지오메트리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메타데이터의 대부분을 추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PMI를 그래프로 변환 가능한가입니다. 현재로서는 흡수 익스체인지에 파이썬 API로 PMI를 읽어드리고 나중에 고객이 토폴로지 그래프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향후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D CAD 및 2D PMI 지원합니까? 입니다. 현재는 3D CAD하고 3D PMI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셈블리의 인코드는 가능한가입니다. 현재 프리 버전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셈블리 인코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니트가 다른 CAD 모델의 처리는 가능한가요? 입니다. 답은 yes입니다. 단위의 액세스는 문제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머신러닝을 위한 CAD 데이터를 제공하나요? 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나에 따라서 좌우하는데요. 현재 흡수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고객 측에서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조적으로 한 100개 정도 스텝 파일 같은 게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충분한 샘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흡수 AI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제공하나요입니다. 제가 프리빌트 머신 러닝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현재 16만 2천 개 CAD 모델로 학습시킨 머신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가공 피처 검출이나 유사성 판단에 활용되는 건데요. 실제로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고객이 갖고 계시는 고유 데이터로 학습시켜야 되고 그리고 미세 조정 같은 그런 파이널 튜닝이 필요해야 현 업무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용 데이터는 어디에 보존합니까?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이메일 위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컬이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모두 가능합니다. 흡수 AI는 고객의 데이터를 읽고 가공하는 개발 도구만을 제공합니다. 이외의 활용은 고객의 선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흡수 AI로 데이터 기밀 보호가 가능한가요?입니다. 기본적으로 텍스업스3D는 데이터의 기밀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은 고객이 수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로컬에서 잘 관리하면 기밀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저가 독자 개발 엔코더를 같이 믹스해서 통합할 수 있나요?입니다. 네, 고객이 개발한 CAD 액세스 모듈을 저희 흡수 AI로 통합할 수 있으며 고객만의 어떤 프로세싱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CAD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학습을 시켜야 하나요?입니다. 데이터는 그 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전히 어떤 이질적인 밸런스로 포함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현재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머신러닝에서 CAD 피처, B랩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입니다. 현재 저희 버전에서는 B랩 활용에 우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양쪽 모두 활용한 형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혀 학습되지 않은 모델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학습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학습 모델에 더 넓은 영역이 커버가 돼 있으면 웬만한 거는 처리를 하겠지만 이거는 그래프 신경망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여하이 보완돼서 좋은 결과를 할 것인가라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6개월 내에 개선 예정인 항목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저희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6개월 내에 개선 예정인 항목으로 현재 테크니컬 프리뷰 버전의 정식 릴리즈가 주 테마고요. 그 다음에는 리눅스 지원, 그리고 파이썬 바인딩을 통한 PMI, 어셈블리, CAD 피처의 서포트, 그리고 어셈블리 모델 지원입니다. 네, 이상 FAQ를 마쳤고요. 참고적으로 내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저희가 디벨로퍼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핸즈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획이나 아니면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시면 이틀 동안 상당히 좀 디테일한 레벨의 기술 지원과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즈온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앞과 뒤가 조금 안 맞은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이상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Q&A 시간인데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리퀘스트 엑스퍼트 해가지고 저희 홈 사이트에 웹사이트에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